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록세 인하,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 과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종부세 유보, 임대소득 과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세율을 손보는 대신 재산세 과세 표준을 현실화해 증세 효과를 내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어저께 기사에 나왔는데요. 네. 저녁에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께서 네. 이거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소식은 뉴스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뭐 한두 명의 국회의원에서 나왔는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는데 내용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종부세 유보, 임대소득 과세인데요. 먼저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현재 어떤 물건을 1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그 물건에 대해서 공시가격이라고 해가지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공시가격이 있어요. 네. 그럼 1억짜리의 공시가격은 뭐 7천만 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 같은 경우는 서민을 포함한 실소유주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을 다시 정해요.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70%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실질 1억인데 공시가격은 7천만 원이 되는 거래는 거고요. 1억에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는 뭐 공시가격은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은 77이 49니까 4,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4,900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산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보유세 인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공정시장 가액을 여지까지 건축물을 70%로 했는데 이걸 올리겠다. 그래서 뭐 한 10에서 15% 정도로 올리겠다. 그럼 네. 전체적인 가액이 커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공시가격 역시 1억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고 공정시장 가액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네. 보유세를 과표 현실화시키면 원래 매매되는 가격인 1억에 맞춰 나갈수록 세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샘플이 있는데 지금 현재 89만 원 정도를 내는 세금이 예. 공정시장 가액이나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 가액을 높여버리면 거의 뭐 한 220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표를 지금 이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정부의 언플인가요? 일단 한번 근데 찌라시 글씨 뿌려갖고 그런 한번 것도 흔들어보고 여지까지 보면은 슬쩍 기사 흘렸다가 반발 심하면은 쓱 들어갔다가 네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거래세 완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뭐 1%에서 3%까지 내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뭐 1억짜리라고 하더라도 4.6%의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죠. 어차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 상가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갖다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거래세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종부세 유보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종부세를 갖다가 높일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임대소득 과세 같은 경우는 포플님이 임대소득 과세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소득법에는 2019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이라고 하네요. 임대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계속 한 2년씩 늦춰져 있었는데 2019년부터 과세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실제로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 줄 때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임대소득 과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과거를 보면요. 네. 2014년도에 3가구 이상을 보유하신 분이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는 내용을 그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그렇죠. 걸 발의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법을 발의하셨던 분이 그런 분이 국토부 장관이 그렇죠. 되셨으니 이제 앞으로 거의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종부세 요구, 임대 소득 과세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어저께 그 김태년 부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보유세 강화 이거는 다 없던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2개는 말해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투기는 반드시 잡는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진 않지만 정부 정책의 그 여지까지 나온 이런 대책 자체는 저도 별거 아니라고 봤는데 네. 그 뒤에 처리하는 일솜씨가 거의 어떤 뭐 굉장히 프로의 향기, 그렇죠. 예. 섬세하고 날카롭게 다가오는 면이 있으니까요.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대박 꿈꾸던 잠실 음마, 이제는 이중고의 불안. 초고층을 꿈꾸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음마 아파트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수의 제한을 건 데 이어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을 확정지어서인데요.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도 문의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호가 역시 하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 음마라고 말씀하셔갖고요. 네. 음마 아파트가 잠실로 이사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실 전체라기보다는 잠실 주공 5인데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사가 어제도 있었는데 카페에 올라왔는데 이제 네. 잠실 주공 5단지에 6천만 원의 어떤 급매물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현재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래 본회의에서 논의를 되려고 그러는데 아예 논의가 자체가 빠졌어요. 그거는 우리 그동안에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 단지 내 도로 문제, 그리고 마이스, 그리고 50층 7개 동으로 증가하는 문제, 네네. 또 뭐 있었나요? 뭐 굴뚝 남기는 문제? 뭐 그런 예. 거는 뭐 상대적으로 사소한 거였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 결국은 건축 심의가 불가능해진 거고요. 결국 이제는 재건축 조합 당사자도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은 불가하다라고 그쵸.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또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네. 제초한 유예나 폐지는 없다.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유일한 그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막혀. 그거를 막아 버렸으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실 주공 5단지나 대치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이중고에 불안해한다라는 기사고요. 음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왜 이 기사에 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마 어차피 마이웨이로 마이타임으로 간다 아니었나요? 원래 계속해서 50층, 49층을 고수하셨었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 제초안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게 유예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깨졌으니까 뭐 음마도 당연히 이제 해당이 그 네. 기대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음마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은근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연장될 거라고 믿으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시장에. 저는 근데 사실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게 제가 제초안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렸지만 네. 거의 가능성이 없고 뭐 유일하게 위원 신청 정도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 그 정도.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측 범위는 아니잖아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 이미 4년을 끌어왔는데 네네. 지금 발표한다라는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표한다고 해서 위원 신청이 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거의 유예나 폐지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연말 관리처분 신청 가능 그리고 그 유예나 폐지 여부에 희망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있네요. 초과 이익 환수 희비 반포 주공 1 웃고 잠실 주공 5 울고. 뭐 잠실 주공호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포 주공 1은 왜 웃냐? 네, 저도. 네, 6월 초에 건축 심의를 받았죠. 물론 네, 조건부이긴 하지만 건축 심의를 받았는데 웃었다. 그럼 한 달 사이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속도는 이미 반포 주공 1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불가능한 시점까지 와 있어요. 지난번에 공동 시행 방식 추진한다고 그렇죠. 이야기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반포 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가 공동 시행자 방식을
이란 카드를 꺼내서 8월까지 공동시행자 방식을 꺼내서 12월 말까지 관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신뢰해서 반포주공일은 웃고 잠실주공호는 울게 되는 거죠. 길은 똑같이 막혔지만 반포주공일은 공동시행 방식이라는 돌파구를 자기네는 찾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반포주공일에서 1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기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반포주공일은 웃고 잠실주공호는 울고라는 이 기사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을지 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기사 제목이 더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3분기 10만 가구 입주, 일부 역전세난 신호탄. 새 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전국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0만 7천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는 37% 이상 증가한 것이고 올 1분기나 2분기 대비도 160% 증가한 규모네요. 입주 물량 그리고 역전세난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지까지는 그게 이제 경고성이었다라고 하면 드디어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3분기에 10만 가구고 4분기가 12만 가구니까 총 22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네. 1월에서 6월까지 14만 가구가 입주를 했으니까 한 160%가 늘어난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네. 경기권만 보면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권만 보면 지난번에 혹시 방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한 4천에서 5천 가구 정도가 갑자기 그게 예, 3배로 그렇죠. 평균 4천에서 5천 가구가 입주를 1월에서 5월에까지 네. 했다고 하면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무려 15,000 가구. 네. 그리고 12월 달에는 25,000에서 네. 그 1월에서 6월까지의 한 5배 정도, 3배에서 5배 사이로 경기도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주가 드디어 실행된다. 그래서 엄청 무서운 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내년은 올해보다 14.7%가 또 증가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37만 8천 가구가 입주를 하고요. 네. 18년도에는 43만 4천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 동안 평균으로 입주한 양보다요. 이 2017년도와 18년도는 20만 가구가 매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은 19년에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올해 남아있는 분양 물량만 생각해도 그것도 2년 반, 3년 후에는 또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 대책이 이번에 약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입주 시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너무 강하게 이 시장을 누르면 지금 이런 역전세난도 올 하반기에 이제 경기권 보시면 계속해서 저는 뭐 8월, 9월 넘어가면 역전세난 기사를 뭐 도배하다시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금리 인상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로 인한 정부 대책은 시장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직면을 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대책은 약하게 나왔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대책은 약하게 나왔어야 해서 약하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약하니까 또 가격이 오를 거야 해서 뛰어들었다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그러면서 물량, 금리, 정부 대책까지 맞물리면은 그 다음에 하락은 너무 강력하게 해서 아무도 손도 못 쓰고 다 넘어갈 수가 있으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발 지금 정말 자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상승은 어떤 시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조심 특히나 앞으로는 이 역전세난 그리고 입주가 드디어 현실화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단 정확한 거는 최근에
그 불었던 이상 과열 현상 네. 그거는 분명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두 개 매물을 보면서 뭐 본격적으로 조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우습고요. 네. 실질적으로 다음 달 정도는 돼봐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장을 큰 관점에서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포플님은 이번 주 대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부가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가을에 물량이 이제 계속 풀리면은 네.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제 목덜미를 붙들고서는 세우는 형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데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라면은 지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가 지금 때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까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그 고민에 있는데 엄마가 이번에도 봐줬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지만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그렇죠. 뭐 있으니 용돈을 줄일 수도 있고 뭐 매를 드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이가 엄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 있으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 거슬리는 재건축은 없다, 뭐 아니면 정부에 거슬리는 부동산은 없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동산 격언 중에 정부 대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주식 격언은 엄청나게 많은 격언들이 있고 네. 그게 사용되어지지만 부동산 격언 중에는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대책에 맞서지 말라는. 왜냐면 정부 대책이 보통 예전에도 보면은 이 정도 효과야 이건 무시해, 그리고서는 아무 효과 없어, 시장을 막을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들어갔던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정부의 큰 한방에 그렇죠. 무너지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노무현 정부 때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튀어오르고 계속 튀어 올랐다. 그러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노무현 정부의 끝에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잡아버렸잖아요. 그게 그 카드가 뭐였냐면 초과이익 환수제였다는 네. 거고요. 그 칼날이 아직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2006년도에 잡았던 칼날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칼날들이 앞에 있으니 이런 시점에 멋모르고 까불었다가는 정말 엄마한테 크게 맞는다.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현명하게, 네, 현명하게 살자. 네네. 네. 오늘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